안녕하세요. 박나방의 양자역학 3편 시작합니다. 2편에서 예고했던 슈레딩거 고양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에르빈 슈레딩거가 너무나도 불편했던 양자역학의 주장은 전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중슬릿 실험에서 관측을 하기 전 전자는 파동처럼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며 관측을 하는 즉시 두 개의 슬릿 중 어느 한쪽을 지나는 입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분명 입자인 그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전자는 입자이지만 관측을 하기 전 파동처럼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슬릿을 10개 뚫으면 10개를 동시에 지나며 10가지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당시 양자역학을 밀고 있던 과학자들에게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두 가지 장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묻는다면 양자역학을 밀고 있던 과학자들은 그것이 우리 거시세계와 전혀 다른 물리를 가진 원자라는 미시세계이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양자역학 지지자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여러 과학자들이 완벽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며 다른 생각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양자역학을 밀고 있던 과학자들은 관측하기 전 전자의 위치는 절대로 알 수 없으며 둘 중 어느 한쪽을 지날 확률이 50%라는 그 확률만을 알 수 있다라며 물리학 역사상 최초로 확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확률 문제로 인해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아인슈타인은 관측하기 전 전자는 어느 한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파동은 입자처럼 그 위치를 명확하게 찝을 수 없듯이 관측하기 전엔 파동처럼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치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심지어 위치를 모른다는 건 관측하기 전엔 그것이 거기에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양자역학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아인슈타인이 저 하늘의 달을 누구도 관측하지 않으면 거기 있다고 말할 수 없는지를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양자역학을 밀고 있던 과학자들은 달도 관측을 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전자를 달고 사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때 그런 양자역학의 주장을 극적으로 비꼬며 나타난 사람이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또 하나의 천재라 할 만한 과학자입니다. 양자역학이 원자의 세계와 우리 거시세계를 너무나 분리시켜 놓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슈레딩거가 그 원자의 세계와 우리가 경험 중인 거시세계를 보기 좋게 연결시켜 놓은 사고 실험이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슈레딩거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어떻게 연결시켜 놓았는지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50%의 확률로 빛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물질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엔 빛이 나온다면 그 빛을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가 있고 그 검출기 옆엔 검출기가 작동함과 동시에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독극물이 들어있는 병이 깨질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빛이 나온다면 고양이는 죽게 되며 빛이 나오지 않는다면 고양이가 살아있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관측을 하지 않으면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난다라는 양자역학의 주장을 따르면 관측을 하기 전 입자도 파동처럼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니 그 실험 장치는 관측을 하기 전 빛이 나왔으면서 나오지 않은 두 가지 실험 장치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측하기 전 고양이는 죽었으면서 살아있는 고양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슈레딩거의 저 사고 실험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양자역학 지지자들은 그야말로 골머리를 앓게 되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사실 당시 양자역학을 밀고 있던 과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며 이론을 만들고 있었지만 그들도 처음엔 관측이라는 개념이 이렇게나 복잡해질 줄 몰랐던 것입니다. 당시 양자역학 지지자들에게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고양이가 가능하냐고 물으면 그 지지자들은 고양이는 원자와 같은 미시세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거시세계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중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깨진 독극물과 깨지지 않은 독극물의 중첩도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며 빛 검출기도 작동하면서 작동하지 않은 상태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고 마지막으로 그 미시세계에 해당하는 빛도 나왔으면서 나오지 않은 중첩 상태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거시세계인 고양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줄줄이 엮여서
미시세계인 전자도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슈레딩거와 같은 대학을 진학한 안톤 차일링거라는 교수가 사고 실험이었던 그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을 실제로 진행한 바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제가 양자역학 소개를 다시 시작하면서 3편 스토리를 적고 있는 도중에 그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양자역학을 다루면서 차일링거 교수가 노벨상을 받을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만큼 양자역학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분에 대해선 뒤편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양자역학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관측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양자역학을 듣다 보면 너무나 자주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측정, 관측은 대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 자체는 그다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며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말뜻 자체에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관측의 대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을 수학으로 기술하면 너무나 짧게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측정, 관측이라는 언어로 옮겨지면 여러 가지 혼동이 오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잠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저의 실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양자역학을 잠깐 다뤘을 때 제 영상을 본 아직 이해하지 못한 지인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관측의 대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 내가 지나가다가 저 멀리 길에 떨어져 있는 뭔가를 봤는데 내가 자세히 봤을 땐 그것이 낙엽이 될 수 있고 보지 않으면 낙엽이 아닌 다른 게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너무나도 기발한 생각을 하시며 저에게 질문을 하신 분이 정말 있었습니다. 양자역학을 듣고 있는 일반인들이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라도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의 답이 뭔지, 이게 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누구도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너무 쉬워서가 아니라 수학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똑같은 쉬운 문제를 저 수학을 빼고 사과 하나에 배 하나를 더하면 답이 뭘까라며 언어로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것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학창시절에 이런 수학책을 보면서 말로 쓰지 않고 이런 복잡한 수학은 대체 왜 쓰는 걸까라며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제가 수학이 왜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학은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너무나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학은 복잡한 게 아니라 오히려 궁극적으로 간단한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을 빼면 측정, 관측이라는 단어에 혼동이 오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해외에선 양자역학에 이러한 언어의 혼동을 이용해 탄생한 사이비 종교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러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 수학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을 모른다는 건 진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수학을 빼고 그것을 대충 들으면 그야말로 사이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양자역학을 이렇게나 여러 편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측에 대한 설명을 길게 느리고 싶은 이유도 그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이 만일 수학, 물리를 공부할 마음이 갑자기 끌어오르신다면 저는 정말 그것만으로 대만족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자면 정답부터 이야기했을 때 보는 것과 만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많은 분들이 수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 예상되는데요. 보는 것과 만지는 것이 같다라는 개념을 양자역학 4편에서 누가 들어도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1, 2, 3편보다 더욱더 재미있고 정신이 번뜩 들 수 있는 4편을 기대하세요. 끝으로 영상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원래 과학 유튜버들이 장면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만들고 구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 편집에 있어서 손이 정말 많이 가는데요. 그렇다고 편집자를 구하며 영상 편집을 대신 맡길 수도 없는 이유가 편집 기술이 뛰어나면서 과학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몇이나 될까요? 만일 그런 분이 있어도 편집을 해줄 게 아니라
저처럼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시겠죠. 따라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어긋난 다른 영상을 삽입하면 안 되기에 영상 편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으며 음성 녹음 또한 중요한 부분들의 악센트를 넣어야 이해하기 좋은데 그것도 일일이 맞춰줄 수가 없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100만 유튜버가 된다고 한들 시나리오부터 음성 녹음, 영상 편집, 업로드, 유튜브 관리까지 모두 혼자 진행해야 하는 완전 1인 유튜버이다 보니 영상 업로드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영상의 수보다 하나하나의 퀄리티를 생각하며 지금처럼 달려보겠습니다. 아무튼 4편 기대해보세요.